도덕과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아부하며 빌붙어 사는 사람은 만고에 처량해진다. 통달한 사람은 사물밖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몸이 죽은 뒤에 평판과 영원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견딜지언정 영원히 처량하게 되는 길을 취하지 않는다. 이 글이 말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눈앞에 화려함과 유행을 쫓으면 결국 비참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외로워 보여도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가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인생에는 분명 전공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말이 유독 가슴에 아프게 와닿는 건 왜일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문의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반디담입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지만 유난히 마음이 더 지치는 날이 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벌써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는 큰 성과를 냈고 또 누군가는 멀리 훌쩍 떠나 있네요. 다들 요령껏 지름길을 달려가는데 나만 막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내가 너무 미련한 건 아닐까? 나만 괜히 원칙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요령 좋게 줄을 서고 힘있는 사람 곁에 기대어 쉽게 얻고 쉽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한여름밤의 폭죽 같습니다. 굉음과 함께 터지며 순식간에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지요. 반면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축제장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는 겨울나무와도 같습니다.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고 그저 춥고 고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게 맞는 길 아닐까?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멀리 두고 바라보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아까 그렇게 화려하던 폭죽은 잠시 후 어떻게 될까요? 연기만 남기고 차가운 바닥 위에 떨어진 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겠죠. 반면 어둠 속에 서 있던 겨울나무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누구보다 깊고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쉽게 마르지 않기 위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오래 서 있을 나무로 키우기 위해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당신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도태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얄팍해지지 않기 위해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령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낸 당신.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가장 깊어지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우직한 삶의 무늬를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꼭 안아주세요. 세상을 덜 겪으면 세상에 물든 정도도 얕고, 세상 일을 깊이 겪으면 남을 속이는 겉멋술수도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고 노련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하고 투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고 빈틈 먹기보다는 차라리 소탈하고 허술한 것이 낫다. 이 문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세상 물정에 밝아 계산적으로 변하기보다 조금 서툴더라도 자기 본 모습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솔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눈치 보며 애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디담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내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남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부도 잘하고 거짓말도 매끄럽게 해내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부터 달아오르고 계산적으로 굴지 못해 괜히 손해보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저들처럼 달아야 하나? 나만 너무 바보같이 우직하게 사는 건 아닐까? 내 안에 이 투박함이 단점처럼 느껴져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매끄란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고 무엇을 담아도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능숙한 사람처럼 어디서나 무난하고 편리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흙으로 빚은 투박한 옹기입니다. 표면은 거칠고 무게는 묵직하며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도 저 플라스틱처럼 매끄러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서툴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한 음식을 담을 때 어떤 그릇을 고를까요? 플라스틱은 냄새도 온기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깊은 맛은 남기지 못합니다. 반면 온기는 숨을 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기와 맛을 품어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코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끄러운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투박한 사람에게서는 신뢰와 따뜻함을 느낍니다. 곁에 오래 있을수록 천천히 깊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매끄러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서툰 말투, 계산 없이 내미는 마음, 쉽게 상처받은 그 성질은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다운 무늬입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버텨준 당신 덕분에 오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대로 괜찮다. 군자의 마음은 하늘이 파랗고 태양이 밝듯이 해야 하니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귀한 옥을 감추고 좋은 구슬을 숨기듯이 해야 하니 남들이 쉽게 알아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투명하게, 나를 지키는 능력은 조심스럽게. 요즘처럼 나를 알려야 살아남는 시대에는
어쩐지 시대에 뒤처진 조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디담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마음이 붉어지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밤새 준비한 일이 잘 됐을 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재능이 있을 때, 조금은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함께 일어납니다. 내가 빛을 낼수록 그 빛에 눈이 부신 누군가는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 믿었던 사람의 은근한 견제와 차가운 눈빛들, 그 시선이 두려워 입을 닫고 조용히 있으면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자랑하면 적이 생기고 숨기면 의심을 받는 이 진퇴양난. 우리는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간직해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집에는 반드시 2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투명한 창문입니다. 밖에서도 안이 훤히 보여 이 집은 따뜻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곳에는 당신의 태도가 놓입니다. 선한 의도, 정직함,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 이것만큼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줄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단단한 금고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가장 예리하고 귀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2 공간이 뒤섞일 때 생깁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금고 안에 있어야 할 보석을 꺼내 유리창 앞에 진열해 두면 처음엔 감탄이 쏟아지겠지만 곧 질투와 견제도 함께 몰려옵니다. 보석은 빛나지만 창문은 깨지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2를 분리합니다. 마음은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 나는 숨길 의도가 없다. 이런 태도는 하늘처럼 맑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능력은 쉽게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까지 조용히 간직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자랑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질투가 아닌 존중과 신뢰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귀한 것을 길가에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열고 능력은 단단히 지키세요. 그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보석은 깊이 숨겨져 있을수록 세상에 나왔을 때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빛납니다.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빛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정성껏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보여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다. 권세와 이 사치와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잔재주와 관계,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다. 하지만 알면서도 써먹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고상하다. 이 문장은 세상을 피하는 깨끗함과 세상 한가운데서 지켜내는 깨끗함의 차이를 말합니다. 현실이 더럽다고 등을 돌리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삶 속에 발을 딛고 서서도 자기 색을 잃지 않는 것, 그 결기야말로 진짜 고수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매일 전쟁터 같은 일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참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들지 않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반디담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줄을 잘 타야 살아남는 걸 알지만 비위가 상해서 못하겠고, 남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차마 그러지 못해 괴롭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계산적인 사람뿐인 것 같아 숨이 막힐 때도 있지요. 나도 저들처럼 독해져야 하나? 그러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차라리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더러운 세상에 물들기는 싫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벗어날 수도 없는 현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먼지 한 톨 없는 묵은실입니다. 그 안에 하얀 옷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깨끗함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 깨끗함은 금세 흐트러지고 맙니다. 이것은 쉽게 지켜지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깨끗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은 흙탕물이 넘실 때는 늪지대입니다. 그 더러운 물 한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더러운 물을 온몸으로 맡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잎은 젖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흙탕물을 또르르 흘러보내며 자기 한길을 지켜냅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품격은 묵은실이 아니라 바로 저 늪지대 위에 있습니다. 세상을 피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끝내 물들지 않는 것. 그 비밀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분명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면 그 오염은 당신의 내면까지 스며들지 못합니다. 표면에서 멈추고 곧 흘러내릴 뿐입니다. 알면서도 쓰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강한 면역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도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결합니다. 그러니 내일 출근길 조금 덜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비록 흙탕물일지라도 당신이라는 꽃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탁할수록 당신의 향기는 더 분명해질 테니까요. 당신은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자기 무늬를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충분히 안아주세요. 귀에는 항상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내 뜻을 거슬리는 일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덕을 쌓고 행실을 닫는 숫돌이 된다. 만약 말마다 길을 즐겁게 하고 일마다 내 마음대로 상쾌하게 풀린다면 그것은 이 생명을 맹독이 든 술독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단호합니다. 그 꽃길이 오히려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마음을 긁는 장애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숫돌이라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참 쓰라립니다. 지적받고 거절당하고 비판받는 하루는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디담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뾰족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생채기가 나진 않으셨나요? 직장 상사의 날선 지적,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훅 들어오는 가족의 말, 혹은 공들여 만든 결과물에 달린 차가운 평가들. 우리는 칭찬에 목마릅니다. 잘했어, 최고야, 네가 맞아.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반대로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 나한테만 일어나 싶고 꼭 그렇게 아프게 말해야 하나 억울해집니다.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쇠로 만든 한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이 부드러운 벨벳 상자 안에서만 편안히 누워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를 먹고 붉은 녹이 쓸어 종이 한 장도 베지 못하는 고철이 되고 맙니다. 편안함 속에서 썩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독 속에 파묻힌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 칼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거칠고 딱딱한 숫돌 위를 지나갈 때입니다. 새가 갈리는 소리, 날이 깎여 나가는 고통, 불꽃이 튀는 그 순간, 그 아픈 마찰이 있어야만 칼은 다시 나를 세우고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힌 그 한마디,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그 일,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갈고 있는 숫돌일지도 모릅니다. 아픈 말이 있었기에 당신은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고민했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만약 칭찬만 들었다면, 아무런 마찰도 없었다면 당신은 편안함이라는 옥에 서서히 무뎌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쓰라림은 상처가 더 나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실력이 예리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찰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쓴소리를 들었다면 너무 서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콤한 말은 순간 기분을 좋게 하지만 쓴말은 당신을 오래 살게 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모든 순간은 결국 당신을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깎여 나가는 중이 아닙니다. 군더더기를 드러내며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밤은 그 아픔까지도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진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시름에 잠겨 슬퍼하고 비겐 뒤의 맑은 햇살과 따뜻한 바람에는 풀과 나무도 생기가 넘쳐 기뻐한다. 보라, 천지에는 단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단 하루라도 기뻐하는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우리 인생을 날씨에 비유합니다. 날씨가 사나우면 동물도 식물도 움츠러들듯 우리 마음의 날씨가 거칠면 어떤 좋은 일도 깃들 수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한데 어떻게 기뻐해? 오늘 밤 굳게 닫힌 마음의 창문을 한번 열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디담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 당신의 표정은 어땠나요? 혹시 미간에 힘을 준 채 전투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조건부로 미룹니다. 이 일만 끝나면 웃을 거야. 통장에 이만큼 모이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그때는 즐겨도 되겠지? 그래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내일로, 다음 달로, 몇 년 뒤로 계속 미뤄둡니다. 지금 내 마음은 태풍에 몰아치는 상태인데 언젠가 맑아질 날씨만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애써 목표를 이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웃을 준비는 다 했는데 정작
웃을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마음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두 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매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근심과 분노, 조급함이 만들어낸 폭풍우 속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못합니다. 행운도 이곳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정원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면 마음을 좀 풀어줄게.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야 꽃이 피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정원에는 햇살이 머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과 감사, 여유가 이곳을 덮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흙 속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떠났던 새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먼저 마음의 날씨를 맑게 두는 것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억지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마음을 풀어두면 뇌는 상황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생각은 유연해지고 행동은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가 결국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사람에게 웃을 일들이 찾아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사치가 아닙니다. 팍팍한 현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성공하기 위해 이를 악문 사람은 도착해서도 웃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 속의 그 표정이 다가올 좋은 날을 먼저 불러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햇살을 먼저 비추세요. 그러면 분명 당신의 인생에도 싱그러운 기쁨이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은 흠집난 게 아닙니다. 가장 환하고 따뜻한 무늬를 새기는 중입니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고 단 음식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이란 그저 담백할 뿐이다. 신비롭고 기이하며 남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그저 평범할 뿐이다. 이 문장은 화려함을 쫓는 현대인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단짠단짠이 맛있는 거라고 믿고 남들보다 튀고 특별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맛은 싱거움에 있고 진짜 완성은 평범한 속에 있다고요. 오늘 밤 지루하다고만 여겼던 당신의 평범한 속에 숨은 위대한 무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지담입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 세상은 얼마나 화려했나요? SNS를 켜면 세상엔 온통 특별한 사람들 뿐입니다. 매일 오마카세를 먹는 사람들,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그 불빛을 한참보다 거울을 보면 내 삶은 너무 밋밋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많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점심엔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엔 지쳐 잠드는 하루, 아무 사건도 아무 드라마도 없는 인생이 마치 간이 안 된 국처럼 싱겁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도 뭔가 특별한 한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극이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센 무언가를 찾습니다. 평범하면 뒤처져 있는 것만 같고 이 불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끼 식사를 떠올려 봅니다.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맵고 짜릿한 마라탕 한 그릇,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한 공기. 첫 숟갈은 마라탕이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강렬하고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삼시세끼 365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몸이 먼저 망가질 겁니다. 반면 쌀밥은 처음엔 아무 맛도 없는 것 같고 심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밥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허할 때 우리가 찾는 건 자극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 맑은 물 한 잔입니다. 우리가 무시해왔던 이 담백함이야말로 생명을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범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나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색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사건을 만들지만 평범한 사람은 일상을 지탱합니다.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그 지루한 성실함이 사실은 이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하지 않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톡 쏘는 탄산은 갈증을 잠깐 잊게 할 뿐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결국 맹맹한 물입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그건 당신이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나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대개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낸 그 평범한 하루는 사실 가장 비범한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흠집난 게 아닙니다. 가장 깊고 은은한 무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듯하나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드는 기운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쁘게 달리지만 그 본래의 밝은 빛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일수록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쁜 때일수록 느긋하고 한가로운 멋을 가져야 한다. 이 문장은 고요함 속의 움직임 속의 고요함을 말합니다. 진짜 휴식은 마냥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깨어 있음이 있어야 하고, 진짜 열정은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쉴 때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불안해하고, 일할 때는 마음이 텅 빈 채 허둥지둥 쫓겨다닙니다. 오늘 밤 엉켜버린 삶의 리듬을 조용히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무늬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 단대담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진 않으셨나요? 몸은 늘어져 있는데 머릿속은 내일 출근하면 뭐부터 하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나요? 반대로 평일에 당신은 어떤가요? 점심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문득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공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진 않았나요? 쉴 때는 불안해서 괴롭고, 일할 때는 여유가 없어서 괴로운 상태. 우리는 휴식마저 숙제처럼 해치우고 일은 전쟁처럼 버텨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일할 때는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멈춰버린 팽이입니다. 팽이는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휴식은 잡생각과 불안이라는 무게에 마음을 쓰러뜨립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바쁘지만 공허한 상태.
이건 열정이 아니라 관성일 뿐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더없이 고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숲속의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듯 하지만 땅속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삶도 이 리듬을 닮아야 합니다. 한가할 때는 마음을 조금 조이세요.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책 한 줄에 깊이 잠기고 땀을 흘리고 조용히 숨을 들여다보는 깨어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은 쉬고 마음은 살아있을 때 불안은 사라지고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바쁠 때는 마음을 놓아주세요. 일이 몰아칠수록 마음 한가운데 작은 여백을 하나 남겨두세요. 이 일은 결국 내 손 안에 있다는 느긋함. 바쁠수록 차 한 모금에 숨을 고르는 여유가 당신을 지치지 않게 합니다. 쉴 때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일할 때는 산책하듯 가볍게, 이 반전의 리듬이 삶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불안한 휴식 대신 나를 채우는 뜨거운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출근길의 빠른 발걸음 속에 조용한 여유 하나를 몰래 숨겨두세요. 고요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는 삶.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인생의 품격입니다. 당신은 흠집 난 게 아닙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단디 야무지게 마음 챙기세요. 지금까지 단디담이었습니다.